U23 아시안컵 조별 예선 2차전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2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선배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단점들을 드러내주고 혹독하게 이 경기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안 좋았던 장면들 가지고 왔습니다. 자, 중앙에서 이 볼을 탈취한 이후에 지금 우리 뒤쪽에 있는 센터백 선수들,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볼이 전달이 된 게 정확하게 시간이 14분입니다. 이 이후에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미드필드가 볼을 받았었고, 이 볼이 침투하지 못하고 다시 뒤쪽으로 흘러가고, 또 이 볼을 측면으로 뺐다가, 자, 완벽하게 자기가 편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뒤쪽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 물론 상대가 내려선 상황이긴 하지만 미드필드 선수들이 충분히 볼을 받아줄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는 타이밍을 뺏어서 빌드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많은 시간들, 지금 30초가 넘어가고 있고, 자, 33초, 34초. 자, 결국에는 아무런 빌드업에 대한 진행도 하지 못하고 38초, 거의 40초 가까이 뒤쪽에서만 진행을 하다가 이 볼을 뺏기면서 상대에게 완벽하게 득점 기회까지 만들어줬던 장면입니다. 경기가 왜 이렇게 루즈하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뒤쪽으로 전달이 됐고 미드필드가 볼을 받았을 때, 자, 아무런 프레셔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도, 즉 이 볼은 전방으로 나가는 길이 막혔을 때 뒤쪽을 이용을 하는 거지, 이거는 철저하게 자신이 이 경기를 풀어나갈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뒤쪽으로 나왔을 볼이 아니라 앞쪽으로 조금 더 끌어내는 역할, 자신이 이 볼을 가지고 조금 더 끌어냈다라고 하면은 상대 선수가 끌려나오고 그 이후에 볼이 나왔을 때 이 선수가, 앞쪽에 이런 선수가 없었던 상황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대처, 그리고 볼을 지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두 명의 볼란치 역할을 하는 선수가 이 볼을 뒤쪽에서 편안하게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볼에 대한, 받기 위한 사전에 대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 뒤쪽에서 이런 루즈한 빌드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자, 측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드필드 선수가 이런 방향으로 볼을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부터 받으러 가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자, 볼에 받는 각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공간을 차지하는 형태, 미드필드가 이런 공간에 튀어나와서 공간을 차지해줘야지만 이 선수가 끌려 나오게 되고, 요 사이의 공간에 있어서 또 다른 선수들이 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해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볼을 받으러 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쳐놓은 덫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볼을 받지 못할 위치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상대 한두 명에게, 자, 볼길을 계속해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자, 이 볼 처리가 이 정도로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수도 움직임을 가져가 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완벽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주게 됐던 겁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얼마나 기동성에 대한 부분, 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볼을 반드시 받아서 연결해야겠다는 느낌보다는 좀 안전한 플레이, 안전주의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더더욱이나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장면도 마찬가지로 상대가 뒤쪽에서 완벽하게 빼내면서 빌드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위치에 대한 선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포백의 라인이 서져 있고 빠르게 밀고 나왔지만 뒤쪽에서, 자, 늦게 나오는 선수가 있었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 4대4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측면에 완벽한 1대1 상황, 중앙에 2명 완벽하게 4대4 상황이 발생이 됐고, 자, 우리의 볼란치 선수들, 그리고 측면 윙어들 4명의 선수들이 전방으로 나가 있고, 이 상황에서 측면으로 킥을 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 볼이 살아나가는 과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이제는 조금 전과는 다르게
우리의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 훨씬 더 탄탄해야 되는 게 사실이겠죠. 자, 뒤쪽으로 볼을 주게 됐고 자신의 멘트, 나와야 되는 선수, 자 중앙에 있는 이런 선수들, 뒤쪽으로 빠지게 되는 선수를 뒤쪽에서 미루기 전까지는, 뒤쪽에서 이 선수에게 내가 볼 테니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뒤쪽에 빠져들어간 선수는 지금 측면에 있는 선수의 자신의 맨투맨인 거죠. 자, 이거는 미루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중앙과 사이드에 있어서 2대1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볼은 물러서 중앙에 있는 선수가 나가게 하는 게 원칙적인 부분이지만, 뒤쪽으로 주게 됐고 이 볼에 있어서 또 중앙에서 순차적으로 파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볼이 전달이 되고 센터백이 끌려 나오게 되는 상황, 센터백이 끌려 나오게 되면서 중앙에서 자 2대2 상황이 발생이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말했을 때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충분히 대화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누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맨투맨이 교체가 됐을 때 여기서도 상황에서 빠르게 뒤쪽에서 콜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콜플레이들,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을 놓쳤고 결국에는 아무런 간접적인 방해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상황, 땡겨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결국에는 볼란치 역할, 우리 센터백을 지켜줘야 되고 센터백이 끌려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홀딩맨들이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은 센터백에 대한 위험에 대한 노출을 계속해서 시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지금 장면은 한국이 완벽하게 볼에 대한 거를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측면으로 잘 빠졌기 때문에 이 볼에 대한 크로스에 대한 받는 선수들의 역할, 볼이 떨어지는 세컨볼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골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을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측면에서 공격을 진행이 되고 이 볼이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볼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들의 상황이 아니라 세컨볼을 어떻게 가져갈지, 누가 비는지에 대한 선택을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겠죠. 볼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역할적인 볼이 이동된담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뒤쪽에서 혼자 위치를 하고 있었더라면 상대가 어느 위치에 배정이 돼 있고 어떤 위치를 막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빠지게 된다면 파울로 끊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쉬움이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의 대처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볼이 사이드로 빠졌고, 자, 중앙에 커버해주는 선수에 대한 역할, 자신이 끝까지 이 선수에 대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만약 이 선수에 대한 역할을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맡기게 되고 측면에서 1대1 상황을 센터백이 커버를 해주러 오는 게 아니라 미드필드가 커버를 해주러 오는 상황이 맞았다라고 하면은, 자,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이쪽에 대한 커버, 아니면 이 선수에 대한 확실한 맨투맨이 됐어야 됐는데, 사실 이 선수에 대한 개입, 그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슈팅을 그냥 허용하게 되는 상황. 자, 다시 한번 볼란치에 대한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형태의 지역방어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수비적인 역할을 우리 볼란치들이 해줘야 되는지, 전방에 있는 선수들, 뒤쪽에 있는 선수들 위치 선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진행되는 볼.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앞쪽의 선수가 이 선수를 볼에 대한 길목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미드필드 선수는 이쪽까지 땡겨와줘서 이 볼이 한 번에 나가는, 이 선수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위치겠죠. 볼에 대한 이동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상대가 내려가게 됐고 전방에 있는 선수가 앞쪽의 선수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측면으로 갔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
사이드로 끌려 나왔을 때, 자, 2명의 선수가 2대2 상황에서 사이드로 끌려 나왔고 협력 수비를 하러 가기 위해서 2명의 선수가 몰렸을 때 빠져나가는 선수에 대한 커버링 역할. 자, 이 볼이 만약에 논스톱으로 넘어가게 됐다면 이것도 완벽하게 뚫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겠죠. 선수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소리 지르고 전술적인 지시를 서로 해줬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눈치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대응을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또다시 빌드업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가는 볼이 어떻게든 간에 이 볼이 끊기게 되고 핸들링 파울이 됐는데, 중앙으로 연결이 됐고 이 볼을 뒤쪽으로 연결하게 됐을 때, 자, 측면 사이드에 있는 선수에 대한 역할이에요. 이 선수가 지금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반대쪽으로 가리키고 있죠. 이미 이 상황이 막혔다라는 거는 자신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볼은 자기가 받는 듯한 모션을 해줬어야 돼요. 즉, 이 선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볼을 가진 선수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전방에 1대1 상황, 즉 최후방에서 1대1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자신이 볼을 받는 움직임, 빠르게 거꾸로 뛰더라도 이 정도 위치까지 와 있었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로 충분히 볼이 들어가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각도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선수에게 그 각도를 잡히게 되면서, 자, 이 선수에게 이 볼줄에 대한 각도를 잡히게 되면서 이 볼을, 자, 이도저도 아니게 볼을 처리하게 됐는데, 만약에 측면으로 벌려서 이 볼이 자신에게 왔다면은 볼을 받아서 연결을 해가는 상황, 만약에 자신에게 볼이 안 오고 상대가 강하게 프레셔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이에서 볼을 받고 그 이후에 3자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되는데, 자, 누가 보더라도 이 볼에 대한 오프 더 볼 움직임 아니면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동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감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자신들끼리 조금 미팅을 통해서 많은 대화를 해내고 그것들이 경기장에서 발휘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한 분석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직 2차전인데 우리 선수들에게 많은 혹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